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수로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다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없고 적이 많으면 그만큼 살기가 고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자칫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사람이 많으면 지인의 도움으로 보릿고개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도 어렵거니와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 자신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평상시 적을 만들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남들에게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남들의 좋은 점보다는 남들을 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날수록 평상시 일그러진 자존심을 지켜 세우려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책임다무자자 홍자성은 이런 인간의 저질스러운 특성을 10마디 말 중에서 9마디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말이라도 어긋나면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사납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틈만 나면 상사나 동료 직원을 안주삼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더라도 이러한 함담은 결코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신랄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결코 험담꾼이 되지 말라고 충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수로 전도사 데일 카네기 역시 불화를 피하는 인간관계의 방법으로 사람들에 대한 비난, 비판, 불평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동료나 상사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윗사람인 상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언제든 자신의 심장을 노리는 비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아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제든 그 폭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끄는 방법이며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때로는 바보스럽고 어눌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탓을 하기에 앞서 남의 탓을 먼저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게서 찾아 날성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는 후덕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호된 비난을 쏟아붓는데 특히 부도덕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불꽃놀이입니다. 남을 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잘못이 폭로되는 날에는 자칫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결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공격하고 싶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남의 결점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은 분명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섣불리 남을 교정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또 위험이 적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단점을 꼬집기보다는 역으로 장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친구가 되고 싶거나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평상시 박수에 인색하기보다는 박수를 잘 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즐거움보다 더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주는 칭찬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원만히 풀어주는 최고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나무 아름다움을 도와 이루게 해주고 나무 악한 점을 선도하여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지만 소인은 이와는 정반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싫은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점만 자꾸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와 카네기 말처럼 싫은 사람의 장점을 찾아 바라보고 응원해 줄 수 있다면 빙하처럼 얼어붙은 이 관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만나다 보면 좋게 보이듯이 처음에 싫은 사람도 자꾸 적응하다 보면 의외로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회생활과 보람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싫은 사람이라고 내치기보다는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전환을 얻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으면 세상의 절반을 얻지만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을 얻고 싶다면 남의 나쁜 점만 보고 남을 욕하기보다는 최대한 상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하는 혀는 독이지만 칭찬하는 혀는 보약이라는 사실을 평상시에 새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